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하필 새벽 3시에 자꾸 깨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시간대에 깨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의 의미와 이 특별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을 때 꼭 해야 할 3가지 활동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깨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아, 또 잠을 못 자는구나 하고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깨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수면 주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면은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주기는 렘 수면과 놀렘 수면으로 나뉘고, 놀렘 수면은 다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가장 얕은 수면, 4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주기를 보통 밤 동안 4에서 5회 반복하게 되죠. 저녁 10시나 11시쯤 잠들었다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대략 세 번째나 네 번째 수면 주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이미 깊은 수면의 대부분을 지나고 렘 수면과 얕은 수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작은 소리나 빛, 온도 변화에도 쉽게 깰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몸은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티솔은 우리 몸을 활동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새벽 3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아침 7시에서 8시경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의 일부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감이 높은 상태라면 코티솔이 과도하게 일찍 분비될 수 있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인시라고 하여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시간대가 특히 간과 폐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깨는 것은 우리 몸이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폐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폐는 우리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이자 슬픔과 관련된 감정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주 깬다면 폐의 기능이 약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슬픔이나 그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의 지혜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을 앞서 말한 코티솔 같은 호르몬의 변화, 체온의 변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와 연관 짓기도 합니다. 밤 동안 체온은 점차 낮아지다가 아침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잠시 호흡이 멈추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콧거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이슈도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새벽에 깨서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 조상들의 수면 패턴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전기가 보편화되기 전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이분할 수면이라는 패턴을 가졌다고 해요. 해가 지면 잠들고 한밤중에 한두 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어 새벽까지 자는 방식이었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중간에 깨어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심지어 이웃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벽에 깨는 것은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8시간 연속 수면이라는 개념이 표준이 되면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패턴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신분석 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우리 무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대에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 꿈의 내용이 우리를 깨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렘 수면 중에는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때 꾸는 꿈의 내용이 강렬하면 깰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도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블루라이트를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알코올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지만 대사 과정에서 수면을 방해하여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음, 빛,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이 새벽에 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체온 조절 기능이 이에 반응하면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수면이 더 분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이 사실 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이유는 이 중 하나일 수도 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특별한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꼭 해야 할 3가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깼을 때 꼭 해야 할 3가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선별한 것들입니다. 이 활동들을 순서대로 해보시면 새벽에 깨는 시간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닌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 정돈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명상과 호흡입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면 우리 마음은 종종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깨면 더욱 그렇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4-7-8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방법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왜 하필 4-7-8호흡법일까요?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숨을 참는 7초 동안 산소가 폐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고 길게 내쉬는 8초 동안은 몸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불안감 감소, 혈압 안정, 수면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호흡을 5-10회 반복하면서 점차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7초 동안 숨을 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의 편안한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도 좋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명상을 시작해 봅시다. 명상의 기본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불안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돌려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새벽 시간대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5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후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 10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도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중요한 깨달음이 이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된다면 바디 스캔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천천히 신체의 각 부위를 의식하며 그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현재의 신체 감각으로 가져와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사 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이불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듭니다. 만약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가능하면 등을 곱게 펴고 앉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명상과 호흡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요가 니드라나 바디스캔 같은 가이드 명상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새벽 명상, 잠들기 전 명상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이드 명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명상이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신훈련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집중력 증가, 불안과 우울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명상 후에 다시 졸음이 온다면 그대로 다시 잠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10에서 15분 정도 명상을 했는데도 졸리지 않다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세요.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것입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정돈했다면 이제 몸을 깨울 차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가운 물이 아닌 실온 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새벽에 깬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소화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은 수면 중에 탈수된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계속 잃게 됩니다. 하룻밤 동안 약 1리터 정도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은 정말 중요하죠.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와 다른 장기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를 촉진하고 비타민 C를 공급받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리 몸의 pH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물론 레몬이 없다면 그냥 물만 마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셨다면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요가의 부드러운 동작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 적합합니다. 먼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에 많은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어깨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팔을 위로 뻗어 몸을 길게 늘려주고 옆으로 구부려 옆구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몸 전체를 길게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 동작은 척추를 늘려주고 가슴을 열어 깊은 호흡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이 소 자세처럼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활처럼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래로 내리고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리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상체를 숙여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나 앉아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들은 허벅지 뒤쪽과 골반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면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발목과 발가락도 잊지 마세요.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우리 발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어느 부위가 특히 뻣뻣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살펴보는 것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몸에 대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새벽에는 우리 몸의 경락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하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는 동양의학적 관점이지만 현대의학의 창의적 활동 또는 자기 개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할 단계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외부의 방해가 거의 없고 뇌가 특히 창의적인 활동에 적합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파파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간대로 깊은 집중과 통찰이 가능한 때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은 창의적 활동과 자기 개발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블루라이트를 발산하는 전자기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창의적 활동으로는 글쓰기가 매우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적어보세요. 이를 모닝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3페이지 정도를 빠르게 써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잠재의식의 아이디어와 통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나 스케치도 좋은 활동입니다. 미술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색과 형태를 표현해 보세요. 때로는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이 그림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독서도 새벽 시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할 때 책의 내용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 철학서, 시집 등 깊은 사고를 요하는 책들이 이 시간대에 읽기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종이책을 읽는 것이 좋고 전자책을 읽을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언어 학습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도 이 시간에 효과적입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단어 암기, 문법 학습 등 집중력을 요하는 학습이 적합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종교적 전통에서는 새벽 시간을 영적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영성을 돌보는 것도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뜨개질, 목공예,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창의적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너무 시끄럽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은 피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것을 수면 장애로 여기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이분할 수면을 실천해 왔습니다. 전기가 보편화되기 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잠들고 한밤중에 12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어 새벽까지 자는 패턴을 가졌습니다. 이 중간에 깨어 있는 시간은 명상, 기도, 창작, 대화 등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죠. 현대에 와서 우리는 8시간 연속 수면이 정상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은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새벽에 깨지만 그 후 30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앞서 말한 세 가지 활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다시 찾아오면 편안하게 잠들면 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수면 위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 저녁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또한 새벽에 깨는 현상이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불안장애, 우울증, 갑상선 문제 등 다양한 건강 이슈가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면 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새벽에 깨는 것을 특별한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이 조용한 시간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의 새벽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5분간 명상하고 물 한 잔 마시고 10분간 스트레칭한 후 30분간 독서하거나 글을 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졸음이 오면 편안하게 잠들면 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새벽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대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작가, 예술가, 사상가들이 새벽 시간을 창작과 사색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도 이 전통에 동참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의 의미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창의적 활동이나 자기 개발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활동이 여러분의 새벽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수면 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새벽이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